꿈을 꾸는데 뭐 하나님이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 하고 했잖아. 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시켜서 쿠데타 했다. 그런 억지 부리지 않은가. 저 어디야 윤석열하고 같이 놀면서 뭘 배웠겠어. 윤석열이랑 같이 놀던 노땅들, 건성동 건성색 늙은 노땅들 있잖아. 거의 테러에 주도하는 공격을 할 거야. 안철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냐. 김병주 의원이지. 그런 분은 참 도리를 아는 분이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극우 반체제 세력이다. 그러니까 정강훈의 욕망은 뭐냐? 지가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 제가 옛날에 스포츠 경기장 사는 친구. 모양이 바뀌었네, 맞죠? 여기 흡연실이에요. 흡연실. 시장에는 이런 다양한 이게 흡연실 안에 이제 이 흡연도 하네요. 흡연실. 이 집은 상호가 간판 없는 집. 아니, 카페 동백입니다, 동백. 카페 동백인데 동백 저기 네. 카페 이름이 동백. 일강의 기장 일강의 유명한 카페 동백입니다. 주택을 제조해서 동백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치 바뀌었네.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뭐가 바뀌어요? 오이 인테리어 다시 하셨네요. 좀 바꿨다 많이. 원래 이쪽이었거든. 한동안 안 왔더니. 네. 더 예쁘게. 그죠?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를 왜 이렇게 지금 그대로도 더 좋네. 지금 그대로. 아니 한국처럼 일반 2층 주택을 한국은 이렇게 카페로 개조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유행했잖아. 네, 식당. 근데 외국에는 별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무화과 이거 무화과. 씨가 톡톡 터지는 재준이 좀 먹어봐라. 자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특이한 게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극우 반체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부대 윤석열을 지키는 수호대의 대장 정강훈 따르는 무리들 그러고 극우 기독교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당장 막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에 선거 국민이 다가오면 자기들이 했던 극우 반체제 행위들이 객관화돼서 제시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정심을 찾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서부 지법 법원을 담벼락을 넘어가서 법원 건물을 부수고 한 걸로 누가 봐도 반체제 행동이야. 그 옛날식으로 하면 간첩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 폭동.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옹호하고 있잖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노선은 극우 반체제 노선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극우 반체제 노선을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다음 대선 때 저 명백한 행위, 팩트로 남아있는 행위를 어떻게 감추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해석이 몇 가지 가능한 참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하고 정강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극우 이렇게 맹신도들 이 세력이 지금 결집돼 있잖아.
거기에 실제로 15%든 뭐 20%든 이 사람들만이 국민의힘을 주변에 결집돼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 떡을 잡아먹겠다고 자기들이 뒤에 반체제 정당으로 낙인 찍기는 감수하고 좀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행태 중에 가장 특이하고 국민의힘 정당 사이에도 남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 민정당이나 이렇게 군사 독재를 뒷받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 당의 대통령은 독재를 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더라도 정당 자체는 그러한 속성을 대통령과 동일한 속성을 표출하는 걸 좀 숨겼거든. 근데 이거 안 숨기잖아 지금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폭동들의 책임을 옹호하고 경찰이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둥 그거라고 뭐 구치소 가서 윤석열 잡힐 구치소 가서 큰절하고 지금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하고 이거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성향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중립 아니잖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재판관 또 물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야당이 지목해 가지고 약간 성향이 진보자 싶은 사람 다 물러나고 그럼 해야 될 사람 거의 없어. 거의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그럼 자기들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의심될 만한 사람 빼자 이거야. 그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가까운 사람도 빼야지. 동일한 잣대로 하고. 그럼 다 빼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 한두 명 또 채 안 될 거야. 그거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저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 뭐 지금은 이제 당장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거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정치인은 말로 자기의 정치적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게 정치인이고 그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체제적 사고를 하고 있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잖아. 저걸 앞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저거 했던 저 반체제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감출 거냐 이거지. 근데 지금 이제 다가올 때 그쪽 국민의도 보니까 대선 모드로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자천 다천 홍준표 씨도 그렇고 서울시 시장도 그렇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정치적 계산은 하나는 뻔하지.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파면 앞두고 이 국면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있는 나는 사실 대략 객관적인 정확한 여론조사를 한 15에서 20 정도라 보거든. 그런 거구 강신 성향 그리고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인 국민의힘 지지자 같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총칼 들고 군인을 동원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하고 힘을 무력을 이용해서 민주당 제압해서 국민의힘 이기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제까지 평시에는 그런 사람도 국민의힘 지지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민주당 나쁜 놈들 때리잡는데 뭐 군대 동원할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15% 된다는 거야. 15, 20. 근데 이 사람들 뭉쳐 있거든. 절대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떡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먹으려고. 그걸 일단 먹어야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 파이 따먹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지지하지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도망 안 가거든. 그 사람 완전 콘크리트 지지자. 그러니까 그 15%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전체 국민에서 많이 보면 20. 그러니까 그거 먹겠다고 지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다 그러고 있는 거고. 김문수가 1등 나오는 거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보는 거지. 예전에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내린 거 정말 국민에게 사죄해라. 사죄의 의무를 다 일어서라. 했는데 김문수만 안 일어섰자. 그러니까 그 15, 20% 극우 명신도 즉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상적인 거야. 거기 먹겠다고 보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거 하고 그 측면 하나 그리고 또 더 큰 측면은 정강훈 쪽에서 거구 기독교 쪽에서 이렇게 카톡이나 구전 통해서 강범위하게 김문수
한데 김문수에 사인을 주고 있겠지. 정강훈이가 김문수가 대통령감이라고 그랬잖아. 아, 꿈을 꿨는데 뭐 하느님이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야 하고 했잖아. 그냥 그런 게 막 합치고 김문수가 일어서지 않았던 국회에서 인상적이고 하니까 이제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일단은 도망가지 않고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탁 뭉쳐 있는 그 지지층들 먹고 난 뒤에 나머지 표는 경선에서 이제 추가로 확보하자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너무 윤석열이 했던 행위가 너무 위헌적이고 민주적 사고를 좀 한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경선 국면이 돼도 지금 정강훈 패거리가 한테 조종되는 사람들하고 윤석열 명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김문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평소 같으면 이렇게 탄핵 국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여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으로 감옥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없는 평시라면,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극단적인 극우주의자가 대선 후보 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거는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극우는 다 뭉치고 약간 정상적인 합리적 보수 성향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도 당은 그 베이스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지지층. 그래서 극우가 다수파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도 한 50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근데 김문수는 다른 약점이 많지 않겠나. 과거에 막 구설에 올 만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 뭐 119 그 바쁜 119 근무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도지사야 해서 간등 성명 대 뭐 해서고, 이제 이런 행위를 보고도 그 극우 콘크리트 지지자들은 안 흔들릴 거지만, 외부의 비판이 워낙 심하게 들어오면, 그지? 이제 좀 부담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제까지 저렇게 끌 건지. 근데 좀 더 갈 수 있는 게, 근데 저 봐봐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들이 대통령 된 사람들 아니잖아. 근데 왜 저러는가? 그것도 의문이 남잖아. 근데 이거는 있어.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권체 창출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딱 뭉쳐있는 이 15, 20원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기들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야. 자기들이 친윤석열 노선을 걷지 않는다면 친윤이 당권을 잡아야 될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성동, 건영세 이런 사람이 왜 우리가 지도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대통령 잡혀가면서 망했잖아. 보통 그럴 때는 개혁적인 사람이, 자기들 물러가 개혁적인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게 순리거든. 그건 정치 ABC잖아. 기존 대통령과 대통령이 타깃당인데 대통령과 함께했던 세력가 물러서 주는 게 맞잖아. 어느 정치사에도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당내 실권을 계속 잡고 있고 싶은 거야. 잡고 있기 위해서는 명분은 그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게 당했다.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내란제도 아니다. 요렇게 몰고 가야지만 자기들이 계속 해먹을 명분이 생기잖아. 헌재 판결에도 불복,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복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복한다라는 주장을 내야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좀 과격하단 말이죠. 솔직히 말했으면. 과격함을 원하잖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그 과격함을 원하는 거야.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면 40% 대통령 사진인데, 저거는 일단 이중 허수거든. 표본이 보수층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가는 건 이거야. 대통령이 일단 구속됐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은 간절함이 없어. 근데 국민의힘은 기존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거다가 정강훈 그 극우 기독교 에서 좌지우지되는 명신도들이 거의 전화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표본이 왜곡돼 있고, 우리 야권 지지층은 표본에 덜 포함돼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후보들 그렇다 치더라도 대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단지 그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개별 국회의원들은 이제 큰 틀에서는 뭉쳐야 산다. 자기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뭉쳐야지 산다. 근데 그 뭉쳐야 산다는 생각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포인트가 15, 20쯤 되는 극우 국민의 15, 20들이 뭉쳐있잖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뭉쳐있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 일단 저 사람들 우리가 같이 할 거고 근데 저 세력이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그렇게 놓으니까 일단 이 스탠스가 맞는갑다. 우리가 살기에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도 있지. 두 번째는 그게 큰 틀에서 하나고 그 못지않은 게 큰 거는 그분들 대부분이 지역구가 경상도잖아. 대구, 경북, 부울경, 강남, 강원도. 근데 그거는 공천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 지역구만 놓고 자기 지역구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민심도 그런 여론. 민심도 대통령이 뭐 지지한다 또는 국민님 지지한다 이런이 이 상황에서 더 센 지역이겠다. 세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 노선이 통하고 뭐 그리고 우리 당을 생각해서도 뭉쳐 있는 게 있다. 유리하고. 저 위쪽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단위위원장들은 죽을 맛이겠지. 근데 이제 이 국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왜 근영세, 근성동 같은 사람이 계속 주도하는가? 그 사람들은 주도하는 이유는 뻔해 한 1년이지만 지방선거잖아. 지방선거 공천이 얼마나 큰 거야. 어찌 보면 국회의원 공천보다 큰 덩어리는 더 많아. 국회의원은 평등한 사람 253명을 공천하는 거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다 공천 다 걸려있잖아. 지방선거 때 그 수많은 단체장들, 구청장 공천 다 달려있잖아. 그 공천권을 당 주류, 당선권을 쥐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잖아. 그 큰 떡이 남아있는 거야. 그 떡이 남아있고 그걸 계속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윤석열하고 같이 놀면서 뭘 배웠겠어. 욕망을 노골적으로 얻기 위해서 수당 방법 안 가는 걸 보기 사람들도 다 보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천권을 1년만 있으면 했고 1년만 있으면 공천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1년밖에 안 남았어 지방선 공천. 그래서 이 권한을 자기 가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남아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15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절대 옹호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 사람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할 만한 거야. 그리고 저것도 알지. 대통령 선거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 된다 싶은데 그때는 말 바꿔서 또 좀 해보지 장난쳐보지 싶을 거고 설사 대통령 선거를 못 이기도 선전만 하면 당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지방선거 때 대통령은 참 지가 될 거 아니면 대통령 씨도 지방선거 때 공천권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방선거가 지금 맞춰져 있다. 맞춰 있지. 서울시장에서 대선 되면 좋고. 그 대선은 되면 좋지만 뭐 안 돼도 지가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철저히 이제 자기 이해관계 그냥 켜서 맞추는 거네. 그리고 대선이라는 것은 50대 50 게임이 이런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없어도 50대 50 게임이기 때문에 또 지가 직접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저가 할 수 있는 것 한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거야. 여당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100배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공천 받아 국회의원 되는 거. 그리고 또 서울시장 내하고 친한 사람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되는 거 부산시장 되는 거 이런 거잖아. 그걸 절대 놓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답 진짜 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이 망했잖아. 윤석열이 같이 놀던 노땅들 그 건성동 건성세 늙은 노땅들 있잖아. 그 사람을 제치고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겠다. 합리적 보수 시대를 개막하겠다. 앞으로 내가 40, 50대 내가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 나선 사람이 없냐? 이걸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국민의 국회 중에는. 왜냐하면 해볼만 하거든. 지금 봐봐. 내가 국민의힘 나는 뭐 애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 안 되지만 제정신이 바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으면 참 좋은 기회야. 자기가 세게 치고 나오면 근데 이제 초선 정도는 김상욱 이런 사람도 초선이라서 인지도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한 재선 3선급쯤 되는 사람 중에 건영세, 건성동 노선을 정면으로 쳐받고 근데 이제 울산에 요번에 김상욱 이런 사람보다는 좀 세야지 좀 이제 영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세게 박으면 기회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사실은 한동훈도 당대표 할 때 그렇게 세게 증명되기를 못했어. 근데 한동훈은 왜 못하냐? 윤석열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있잖아. 서로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못하지만 국민의힘 재선 3선 중에는 별로 윤석열 캐비넷에 크게 안 잡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세게 건영동, 건영세, 양건한테 갖다 바꾸면서 노선 투쟁을 하면 윤석열 사실 내란 한거 맞다.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는 새로운 합리적 구속하자고 기치를 내면 통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할까? 그 정도로 대통령을 할 정도로 포부가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도 없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거의 죽음 비슷한 고통이 올 거야. 왜냐하면 저 거구 부대에 지금 집회장 오는 이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거의 테러에 준하는 공격을 할 거야. 근데 나는 이만하고요. 그걸 당해야지. 그걸 당하는 순간 자기가 영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극우적, 극단적, 극우 세력과 맞섰어. 그것을 이겨내고 지도자가 국민의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양 정치하는 거 대통령 한번 돼보고 싶으면 해볼 만한 배팅이거든. 그런 순간 막 국민의힘 그 수십만 명이 다 개 양아치 나고 욕하기 싫고 욕을 들으면 내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이제 이 기회가 왔구나. 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참 험한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준은 국회는 너무 좋거든. 대통령은 사실 돼도 자기 인생을 국가에 바친다 생각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4선, 3선, 5선, 6선 하고 또 기회 되면 도지사 하고 이러면 너무 이기 좋은데 말라고 자기들이 뭐 말라겠어. 그리고 다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백년대 중에 한 6, 70명은 영남 더 되지. 영남 6, 70명 대구고 저 강남 그 강원도 이렇게 다 그런 지거든. 그러니까 영남이나 영남 비슷한 데가 한 80명일 거야. 국민의 국회의원들.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지. 환경이 그렇네요 보니까. 인간도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에 참 합리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꿈이 큰 그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게 참 한 명 거의 없어 내 보니까. 근데 김상욱은 그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초선이잖아. 국회의원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년도 안 된 2년 됐나 우연. 1년 반 전에 1년 좀 2년도 안 됐지. 그러니까 그거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뜻 본데 이준석이 기획사당 강차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얘도 아마 지금 현재 이것들하고 비슷한 모습 보였을 거예요. 그래. 이준석은 있었으면 나면 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 됐을까? 국회의원이 안 됐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 국회의원이 아니면 발언권이 10분의 1로 줄거든. 이준석은 그나마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발언권을 계속 하고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있는 시기지. 이준석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이 남아있으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국민의힘은 인적 구성도 많이 부실해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할 때만 해도 그 안에서 쉽게 말해 자기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데 막 까거나 그 다음에 실세들이 까라면 까지 무조건 굴복하지 않는 그나마 대통령 맞서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 지금 제가 뭐 그때 주도했던 국회의원들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그 안에서 많이 있었잖아. 김성태 이런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영향도 제법 있고.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국민의힘 구성 중에 완전 친윤이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무조건 형님하고 뭐 윤석열 따라다니던 그런 몇 사람들, 건현세, 건성동 뭐 이런 몇 사람들,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뭐라 하나 인지도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역시고 안철수는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친윤 노선대로 똑같이 하지도 않고 계속 민주당한테 표가 던지주고 하면서도 화끈한 맛이 하나도 없잖아. 계속 눈치 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나마 비상계엄 잘못했다는 입장에는 세야지 뭐 내가 좀 양심적으로 보이겠지 하면서 그것도 저쪽 국민의힘 주류 눈치 보면서 막 숨어서 국회에서 투표한 거 같잖아. 투표는 민주당한테 표를 언제 줄 때도 눈치는 계속 보면서 표 억지로 준 거 같잖아. 요번에는 드디어 그 눈치를 그 눈초리를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갔잖아. 다시 돌아갔어요. 내란 특검, 괜히. 내란 특검 이제 특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아 진짜 그거 그 양반 예상 가능한 양반이었어. 이 사람은 웃긴 게 그러니까 간철수지. 애초부터 그렇게 하더가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이야. 윤감 안철수, 나 이제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나는 국회 뭐 몇 번 더 하고 나도 막 그런 국민의 정치인으로 나 살아갈게요. 했으면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그 인간들 친윤시킨 대로 하든가. 아유 맞으려면 화끈하게 맞쓰든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요즘은 자기의 그런 상태를 자기도 약간 아는 것 같아. 말할 때 보면 말에 기가 싹 빠진 사람처럼 말하잖아.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 예전에는 자기의 그 독특한 어투로 말을 해도 이렇게 목소리는 좀 높여서 말하는데 요즘은 뭐 기자가 마이크 갖다 대면 목소리 힘도 없대. 마이크 갖다 대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줄게. 안철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냐? 기상이 완전 빠진 상태야. 그러니까 기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민감한 건데 우리 당내 최근에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 비롯해서 몇 분이 대구 총질한다. 이제는 또 뭐 이재명을 흔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잘 안 서. 김경수 전 지사가 도리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는데 내 같은 원외위원장이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 글이 제법 히트하고 공감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입장일까?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같은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대통령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 표현했다. 나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 표현했다. 우리 대표님하고 대표하고 같이 함께하는 지도부 국회의원들은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 하고 어떤 사람 오해하는데 내가 세게 김경수를 비판하니까 우리 당이 그리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내 정도 되는 뭐 국회의원도 아닌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당원의 뜻을 대변해서 그리고 합당한 말 뭐가 옳고 그르고 그리고 이치는 어떠한가를 말해줘야 되는 사람 내 같은 사람이고 대표와 지도부는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고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가면 돼. 어느 한쪽으로 다 말할 수 없잖아. 그 뭐 대표 측근이나 지도부는 또 생각은 내가 페북에서 하는 것과 같은 생각 한다 해도 그걸 또 말로 엎을 수도 없고 말로 밝히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소 문제 있는 생각을 해도 우리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포용하는 모습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문제는 싹 다 그러면 안 돼. 당원들 생각 이치를 밝히고 옳고 그르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야 돼. 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같이 뭐 유튜브도 좀 나가고 또 평소에 정치 평론도 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 역할 분담돼야지 서로 짜고 하면 또 어색하고 근데 이제 김경수가 한 말은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에 침을 뱉고 떠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이낙연은 어떻게 했어.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 하고 통합지도부 꾸려내라고 그랬어. 자기들 포함아. 그러니까 총선 전에 민주당의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부정했잖아. 그리고 우리 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어. 총선에서 우리 당을 공격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돼. 다시 하자고 해야 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고 조홍청, 이원우 그 사람도 어때서 이재명 대표 우리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탈당해서 뭐 했노? 그 사람 국민의힘 출신들하고 손잡고 개혁신당 만들었잖아. 지금도 개혁신당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당에 배신행위를 한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 배신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사과하고 데리고 올까? 그 사람들은 사과. 우리가 사과하고 같이 하자는 것도 성립됐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당만 더 개망치 날 걸. 국민들이 우리는 그거 안 가요 이런 순간 우리만 바보 되는데 그런 짓을 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분이 어떤 사람이야? 이상민, 김영주. 우리 당에서 공천 받기 우리 당에 공천 안 준 것도 아니야. 경선 기회를 줬잖아. 이상민, 김영주 다 경선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욕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국민의힘을 갔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과하고 국민의힘 탈당해서 다시 우리 당 가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김경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야. 임종석 같은 사람은 그 불의라 나는 안 일어났지만 개별인이니까 우리 당 당헌 당규만 봐도 현직 국회의원이 사퇴를 해서 비는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야. 그 지역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 김병주 의원이 있지, 지금 우리 당 지도부. 그런 분은 참 도리를 아는 분이야. 그 사람 비례로 국회의원들 됐었잖아. 2020년 총선 때. 자기도 공천 편하게 받고 싶지 않았겠나. 자기도 편하게 받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분구되는 지역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 인구가 늘어가 분구가 돼 지역 하나 더 생기는 지역. 또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러나는 지역. 이런 거 싹 하고 싶은 마음, 자기도 어디 유튜브에 나와 그런 거 자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 근데 그런 자리는 새로 영입되는 인재들한테 기회를 준다. 영입인재는 오자마자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배려해야 된다 하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데 가서 1년 반 전에 가서 경쟁한 거야. 자, 내가 여기서 뭘 말하나. 임종석은 성동구가 자기 것도 아니고 성동구는 공표원이 지역구를 안 하겠다, 출마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생긴 지역이잖아. 그건 전략지역이야. 전략지역은 새로도 우리 당에 들어오거나 전략적으로 배치한대야. 영입인재한테 기회를 주던가. 근데 자기는 거기서 경선하겠다고 등록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 관련 시스템을 완전 무시하고 나는 거물이니까 나는 여기서 경선 안 한다. 내가 공천도 떼쓴 거잖아. 아니, 임종석 꼭 뭐 부산, 이렇게 경남이 아니라도 우리 당이 좀 약간 힘든 지역을 골라서 나 여기서 싸워보겠습니다 하면 당에서 그 사람 근데도 안 돼 하면 그건 당이 속 좁은 거지만 그 사람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홍익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잖아. 홍익표 의원이 서초구로 갔잖아. 홍익표 전 의원이 왜 그랬노? 충성동구에서 나와봤자 또 당선되네. 너무 쉬운 거. 내가 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얼굴 간지럽다. 나 어린 내가 싸우겠다고 서초구로 갔잖아. 그 지역구를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밑에 비서장까지 한 사람이 그 쉬운 지역구에서 자기는 말은 쉬운 데가 아니다 이래 했지만 그거 나가서 쉽게 또 공천 받겠다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짓이지. 그 사람이 부산에 출마한다, 경남에 출마한다, 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기도 지역이다, 서초구나 강남구 한다 했으면 누가 당에서 뭘 하겠노? 그래, 그 뭐 임종석 대 열받아 이야기 길어지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 사과해야 돼. 나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짜 그런 거는 김경수 뭐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 대우해도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그런 거 싫어해. 어쨌든 이런 부류, 세 가지 큰 부류, 그죠? 새로운 미래 만든 사람들, 개혁신당 합류한 사람들, 국민의힘 간 사람들, 크게 세 덩어리로 말했는데 또 그 위에 이렇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당원 중에 누가 우리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선 때마다 공천 불복하고 탈당했던 사람 그다음 대선 때나 중요한 선거 때 당에서 사과하고 또 데리고 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당헌 중심으로 당을 안 보고 너무 명망가 중심, 과거에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내가 말한 그 5, 6, 7, 8명 데리고 들어와서 뭐 중요 직책 맡기면 우리 당이 커지는 당이 되는 거야. 그거는 관념, 저것들이 관념을 만들 뿐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초두에 말했던 그거야. 국민의힘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극우 반체제 세력이다. 최소한 2025년 2월 2일 기준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모습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 때 자기들의 큰 짐이 될 거야. 그것을 어렴풋이 불안해,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이 인간들은 국민의힘 이끄는 친윤 인사들은 윤석열의 친구들은 당장의 떡에 당장 뭉쳐있는 그 극우 세력들 지지자들의 그거 눈앞에 딱 있는 떡이니까 존재하는 떡이니까 확실한 떡이니까 그걸 그 손을 잡고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대선이
4월이나 5월 치러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당에서 이 대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 당원들이 어쨌든 지역의 책임지는 분들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반체제 정당화를 비판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 이게 천착해야 돼.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번에 내란인 쿠데타를 일으킨 본질적 이유는 자기 자신과 김건희의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쿠데타 했다고 봐. 뭐 부정선거를 자기가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거는 핑계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을 때려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감추려고 했던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또 명태균 게이트를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이 얼마나 위헌지고 위법적인 짓을 많이 했던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싸움 이게 민주당이 집중해야 될 싸움이고 그 싸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도 마음속으로 제일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 문제. 그러니까 싸움은 싸워도 정쟁을 하도록 경제는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어제 지금 새로 경제 전문가로 새로 임명했잖아. 주채련 그분이 사임하고. 그래서 당은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경제 문제 전념하는 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제 살리는 쪽에 민주당 대안을 준비하는 거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이 공동정권이 감추려고 했던 윤석열 김건희의 위법적이고 그리고 그런 행태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은 집중적으로 뭘 할 거냐. 얘들은 할 거는 내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극우 분자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게 해가지고 계속 뭉치게 하고 윤석열 내라 아니다 이래서 한 20% 이상 뭉치게 하고 그걸로도 자기들 이기기 힘들 것 같잖아. 그럼 자기들도 바보는 아니까 대선 또 쉽진 않다 생각하면 최선 다해보자 하려고 할 거잖아. 대선 또 이기면 좋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뭘 할 것 같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 이재명은 안 된다가 플러스 알파야 자기들. 그래서 반 이재명을 모아야 되려 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 영입돼서 하게 내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 비명계 민주당 인사들도 있을 거야. 자기 영입하려고 난 될 거라 봐. 그 중에 몇 명, 그분 갈 분들은 많이 없죠. 한 명 정도는 난 가능하다 보거든.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전선은 그렇게 이제 행성해. 저거는 그걸로 가겠지. 근데 이 국민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중동을 보수 언론 이런 이야기 계속 할 거야. 마치 이재명을 강경파처럼 만들면서 뭐 이재명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보도도 막 하면서 뭔가 타협해야 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갈 거야. 요즘에 나오는 그 단어 박스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나중에 이제 프레임이 40% 박스. 자들 프레임이 그거야.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을 다 모아내, 비이재명 세력 다 모아내자 이걸 거야. 그러니까 극우 분자들, 자기들 극우 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태극기 부대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극우 태극기 부대 집회장은 크게 그자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플러스 그 극우 개신교 꼴통 목사들한테 쏘가 넘어가 있는 그런 젊은 층들도 있잖아. 이 연대한 집회거든. 물론 양쪽을 다 걸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플러스 이것만 선거 치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 비이재명.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그래서 너는 황당한 말이 그거잖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쿠데타 일으키라 했나.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쿠데타만 안 일으켰으면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나고 2년 있다가 대선을 해. 조기 대선을 만든 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그 말을 했잖아 페이스북에. 뒤에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시켜서 쿠데타 했다. 실패할 줄 알고. 그러고 나면 그런 억지 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왜냐면
이재명이 내한테 분명 내 귓속말로 그런 말 했다. 무슨 행사장에서 진실은 2명밖에 모르니까 증거를 못 대서 억울하다 할지도 모르는 놈이야 그 놈. 그러면은 정광훈이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많은 후보들 중에 김문수를 택해서 약간 요리하기 좋아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의 동물이야. 특히 국민의힘은 공동의 선보다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은 정강훈은 정치인이나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데 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강훈의 욕망은 뭐냐? 지가 대통령은 될 수 없잖아. 상황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형님 정도는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뭐 거의 국민은 지가 다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유일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자기를 대접해 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김문수야. 김문수가 예전에 정강훈 감옥 갔을 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 가서 갇혔습니다 하면서 울었다 하더라. 얘가 그 소개되고 있대. 지금 국힘에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의원들 보면은 그 윤상현이 제일 강하잖아요. 제일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하고 김문수하고 봤을 때는 윤상현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그 이제 그거 약간 하는 게 윤상현하고 김문수 높은데 인지도는 김문수가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윤상현은 김문수가 약간 달라. 이제 김문수는 내가 보기에 사람의 정신세계 자체가 윤석열 비슷한 까야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사람이고 윤상현은 그렇다기보다는 지가 나쁜 양아치 짓 하는 거 알면서 하고 있어. 왜냐면 지 살라고 하는 거야. 윤상현이 니 봐봐.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국회했는데 윤상현이 본색이 만약에 이 생각의 확신범으로 저런 이야기 한다면 이제까지 왜 별로 안 했어. 그렇지. 맞네. 최근 되기 전까지 그런 자기 소신이 완전 극우적인 지 소신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럼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이가 죽으면 지도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윤석열이가 살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자기는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90%의 확률로서 윤석열이 죽는 것이 실현됐을 때는 그리고 특검도 진행되고 이랬을 때 자기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속에서 자기는 해서는 안 된 짓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 종자들은 그걸 잘 봐야 돼. 물론 두 개가 뭐 이렇게 섞여 있지. 근데 이제 비중이 진짜 사고가 확신범 사고 여기 다수인가? 그건 아닌데 지 이익을 내서 저런 게 다수인가? 왜 두 개가 다 섞여 있지 당연히. 근데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 좀 분석을 할 필요 있어. 그래야 대처가 되니까. 사기꾼 한부류, 확신범 한부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확신범적인 사고가 예고 거구 유튜브화 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이해관계도 합쳐져 가지고 이건 또라이 같은 소리랑 것도 자기가 수용하는 면은 자기 살라고 하는 면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섞여 있지 내 말은. 그거 하나만 있는 사람 없어. 근데 어느 쪽이 높고 낮은가에 따라서 비중이 높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거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럴 수밖에.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면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면 보험이 필요 없다고 안 하나.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의사당 깨부수는 사람도 있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참. 근데 참 이제 슬픈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예국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군부가 장악하고 있어도 거기 몇십 년 지속되는 나라도 많잖아. 우리의 집단지성 국민의 다수파가 그래도 이 상식과 합리 민주주의에 손을 드는 쪽이 조금이라도 많은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지. 야, 그 태극기 무대 이런 거야. 어떤 사람 정치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태극기 무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는 제일 슬픈 거 이거야. 윤석열 김건희라는 종자는 태극기 성조기 들고 이렇게 막 뭐 김건희야 윤석열 임금이나 여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을 김건희 윤석열이 제일 경멸해 속으로는. 자기 종정도 생각하고 있어. 전혀 자기들 존중하는 종자가 아니야.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우리는 특권층이고 거기에서 자기들 위해서 김건희 윤석열 외치는 그 사람들을 김건희 윤석열 속으로 제일 무시하고 있어. 근데 저거는 임금님 모시듯이 충성하고 있잖아. 이 비거.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말하고 저런 사람이 정치하노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제일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지.
아니 자기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충성하고 목숨 바칠 수 있어. 근데 윤석열은 자기 같은 사람은 버러지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 속마음이 놓은 게 뭐고, 김건희 얼마 전에 녹취록 나왔잖아. 그거는 그 미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경밀하도. 경밀하면서 이용만 해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 윤석열이 저 용산 한남도 간저에 갇혀 있을 때 편지 보냈잖아. 자기 대모하는 사람한테. 그 왜 편지 보냈겠어?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이용해 물라고. 너가 내를 위해서 충성해라. 진짜 그것도 경멸스럽습니다. 저 그런 거 보냈다는 거 자체가. 아니 감히 아니 그 마음이 있어도 그걸 보내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촛불 시위에 노는 그 추운 날씨에 앉아 있는 그분들은 진짜 존경하고 그분들 실제로 존중하잖아. 고마워하고 대등한 인격,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지성인으로 하는데 아이러니한 윤석열은 그 태극기 성족이 이스라엘기 흔든 사람을 속으로는 종으로 생각한다니까. 근데 자기들은 윤석열 충성한다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근본적으로 참 비극이야. 정강훈이도 그거 다 드러냈잖아. 자기가 사인 보낼 때 죽으라 했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 어르신들하고 그 종교에 빠지가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한다니까. 마음속으로는 자기 수단으로 생각하고. 근데도 끝까지 충성하겠다 전화가 보면 인간이 왜 저리 어리석나.